지난 14일이었죠.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고 하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이 되자 인천 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내년 최저 임금 인상 관련해서 좀 진통이 또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진행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인데 내년에는 1.5% 인상되는 8,720원으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된 게 1988년부터예요. 근데 시행 이후에 가장 최저 인상을 보인 거죠. 그래서 IMF 때도 2.7%, 그리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2009년에도 2.71% 정도가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저 인상이고, 사용자, 노동계 쪽 요구안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이 1.5% 인상이라는 거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으로 결정이 된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최저임금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법에 뭘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게 법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겠죠. 통상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올해 전체 노동자 임금이 얼마나 오를 거다,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올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1.5%를 제시할 때 물가 상승률 0.4%, 경제 성장률 0.1%, 그다음에 생계비 개선분 1%,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냐, 이런 논리로 이 안을 제시하신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매년 가구별로 생계비가 얼마 필요하다 이런 걸 통계적으로 산출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산출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만 봐도 올해랑 내년 정도의 1인 단신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한 225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도. 근데 이거는 현재 최저임금에 대비해 봤을 때 현재 최저임금은 225만 원에 한 8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런 수치들을 제시하는 게 저희 노동계가 봤을 때는 그다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장님도 특별히 코로나19 탓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은 탓에 노동자들의 해고라든지 또 무급휴가, 또 고용 불안정의 위기를 또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서로 이해를 하고 좀 양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가 저는 아주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고용 위기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용 위기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고요? 98년도의 경제 위기를 우리가 굉장히 끔찍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그때는 기아 자동차나 이런 대기업들이 막 파산하고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 정리해고가 몇천 명 단위씩 매일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의 고용 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어디 기업이 도산했다던가 이런 소식 별로 못 들어보셨죠? 기업도 힘들겠지만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접했죠. 예, 그렇죠. 지금 코로나의 고용 위기라는 거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원래부터 고용이 안정되지 않았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정말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좀 고소득,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그 고통 분담이나 양보를 얘기하는 건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고소득의 안정적인 노동자분들은 사실 올해 임금 인상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예상하건대. 예.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놓고 이해와 양보를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 지금의 고용위기 양상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우리 이진숙 정책국장님. 예, 예. 지금 뭐 도산 위기가 아닌 뭐 물론 뭐 다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만약에 좀 더 됐다. 예, 이러면은 그 최저 임금 인상이 된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소상공인들은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더 도산 위기는 또 오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자 문제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을 지금 버티고 있는 기업들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그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예, 그 부분 좀 근데 답변해 이제 주세요. 그 좀 웬만큼 버틸 수 있는 중견기업들은 사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는 않는데요. 그 이제 자영업자나 그 어려운 영세사업장 문제가 저희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옵션을 하나 드리려고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청취자분들 아마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높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한 25% 되거든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네, 그렇죠. 먹고 살려고.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다 노동시장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노동시장이 안 좋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 자영업으로 내몰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이제 노동시장 개편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자영업자나 월급 주기도 너무 힘든 이런 영세사업장들이 포화된 이런 구조로는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과제를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의 압박을 받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영세사업장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편의점 문제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이게 뭐 그 임대료 문제나 그 프랜차이즈 이런 가맹점들의 이제 수익 분배 구조나 이런 게 공정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노동시장 안에 만들기 위한 과제, 이거랑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지금 최저임금 인상하는 이 부분도 이거 진짜 복잡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진통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우리 이진숙 정책국장님도 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회의에 뭐 참석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시죠, 지금? 아니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에서 하는 거라 저희 민주노총 중앙에서 참여를 하는데 하여튼 이제 뭐 사용자분들이 한 9분 들어오시고 노동계가 9명 들어가고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 9분, 이게 999 구조예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패턴이 결국 사용자랑 노동계는 팽팽하게 대결을 하다가 정부의 의사에 맞게 이제 결정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참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이게 참 더 이 경영계도 힘들고 또 더욱 노동계도 힘들고 참 이게 난감한 상황인데 좀 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국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노동자들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해법을 찾을 때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는 이제 기업 살리기가 우선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기업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정부가 기업의 지원을 지금 한 300조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나 이런 데로 흘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지원이 실제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이 생계를 어떻게 지킬 건가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적인 논의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계속 좀 고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